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미 가결 소식은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결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윤석열과 국힘은 이런 걸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이한 현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은 이 체포 동의안이 본인의 뒤통수를 제대로 터뜨린 사건이라는 걸 아직도 모를 텐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윤석열이 본인 고집에 항상 있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168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라는 것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아주 신기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검사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나란히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자마자 민주당의 폭주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폭주를 막을 민주당의 폭주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168석을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윤석열을 압박할 겁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도 부적격 의견을 달아 채택했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도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도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만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참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폭주를 해도 이성을 잃지 말자는 다짐을 민주당 참 의원들 사이에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계획과 한동훈을 비롯한 여당의 바람, 체포 동의안 가결이 이뤄졌고 이게 곧 이성의 끈을 끊어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당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윤석열이 자처한 일입니다. 통합 없이 비상식적인 판단과 진행으로 우리나라 국회를 이 지경으로 갈라놓은 거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해임 건의안은 295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습니다. 해임 건의안 표결 전부터 공방전을 벌였지만 국힘은 민주당보다 힘이 없습니다. 국힘 발언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야당의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 운영이 마비된다고 말하던데 대통령 스스로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다는 생각은 안 해본 겁니까? 당신들이 보복성 수사를 밀어붙이고 체포 동의안까지 가결시키면서 야당 대표를 어떻게든 옥죄고 국회 전체가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건 생각 못하나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체 뭐가 나아졌습니까? 아니, 최소한 유지된 거라도 있습니까?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민생, 무엇 하나 나아지기는커녕 유지한 것조차 없고 무능과 폭망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대통령과 총리가 있었고요. 총리가 얼마나 무능하냐면 정부 질의를 할 때 집중도 못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 맞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라는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이랍니다. 이런 인간을 총리로 계속 앉혀둔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번 해임 건의안 처리가 무능력 해체의 시작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건 결국 탄핵을 못한다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여서 이 정부를 하나하나 해체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 시작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것이고요. 한편 국힘은 여전히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이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것처럼 하고 해임, 탄핵, 선전선동밖에 할 줄 모르는 민주당의 무능만이 부각될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국힘은 본인들의 무능은 안 보이나 보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연설마다 사고를 치고 외교 순방을 갔다 올 때마다 상대국한테 무언가를 퍼주고 우리는 손해를 보고 심지어 이제는 우리 역사까지 부정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드나요? 지금도 보세요. 윤석열은 다른 일에는 시큰둥하면서 아주 이런 일에는 즉각 반응하잖아요.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사 탄핵 소추안도 통과됐죠? 이것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동원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이제는 거대 야당의 힘이 행정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부에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날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고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부적격한 인물이고 야당 의원들은 이미 의견을 일치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서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오후 7시부터 집회가 시작됐는데요. 지금 이 정부가 얼마나 치졸하냐면 비공개적으로 소식이 아주 새어나가지도 못하도록 후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굉장히 논란이 컸던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이거 육사에서 난데없이 철거공사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했다고 합니다. 원래 흉상을 이전할지 검토 중이라던 시기에 이미 흉상을 옮기기 위해서 업체와 공사 계약까지 맺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흉상 이전이 말도 안 된다는 비판이 시작되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한 게 뒤늦게 확인이 된 거죠.
이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으로부터 논란이 커졌죠. 발언 직후 논란이 커지자 육사랑 국방부는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고 이건 세부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는 취지의 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이미 한 건설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종섭 장관의 발언이 있기 하루 전에 이전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약을 한 건데 이 계약의 내용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홍범도 흉상을 비롯한 흉상 6개를 9월 7일까지 독립기념관으로 옮긴다는 내용의 계약이었습니다. 계약비는 무려 1,450만 원에 달했고요. 그러다 흉상 이전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 4일에 계약을 돌연 해지한 게 드러났습니다. 여론 수렴이 생략된 채 무능한 대통령의 판단만으로 일을 처리하려니 역사 왜곡의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이러니 본인들도 막무가내로 추진하기에는 양심에 찔렸나 보죠.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육사 측에서는 이전 시기와 장소, 내역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는데 과연 이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국힘과 윤석열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마치 이재명만 없으면 민주당이 무너지면 그 지지자들이 모두 자신들한테 갈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혹시 바보인가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서 하는 짓들을 보고 있으면 저게 인간인가 싶은 생각도 들면서 지지자들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천박한 건 물론이고 역겨울 정도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해찬이라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역겨울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마치 본인이 엄청나게 똑똑한 것처럼 나대면서 얘기하는 걸 보고 난 뒤로 도저히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를 살펴보면 비호감의 끝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인지 청년치고는 너무 늙은 거 아닌지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는데 이번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에도 밉상짓을 골라서 하더라고요. 무슨 수상소감을 밝히듯 소감을 밝혔는데 사진과 같이 보시면 아주 역겹습니다. 잔치국수를 든 사진과 함께 만세, 민주당 내 상식과 용기를 가진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딴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이재명 아바타들과 동급으로 여기고 비판한 점을 사과드린다. 야당에도 건강한 최후의 양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 개딸과의 전쟁에서 상식과 정의가 승리했다. 오늘은 내가 잔치국수 요리사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거죠? 국힘은 제정신인가요? 가뜩이나 대통령 지지율도 바닥인데 이런 인간을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앉혀두는 건 윤석열을 아예 바닥으로 추락시키겠다는 거 아닌가요? 가만 보고 있으면 이 인간들은 꼴보기 싫은 짓만 골라서 해서 사람 자체를 비호감으로 만듭니다. 약간 정신병자 같지 않나요? 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다고 잔치국수를 들고 사진을 찍고 그 과정만 생각해도 얼마나 사이코 같냐 이겁니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으니 굳이 잔치국수집에 가자고 했을 거고 그걸 들고 사진을 찍어달라 했을 거고 본인이 SNS에 저런 글을 직접 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토 쏠립니다. 국힘은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받고 싶으면 이런 멍청한 사람들을 쳐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계속 두고 있으니 국힘도 지지율이 그 모양인 거고 이런 인간을 쳐내지 못하니 대통령도 지지율이 그 꼴인 겁니다. 이미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일 준비가 된 상황에 어쩌면 저는 오히려 장해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국힘도 제 힘을 못 쓰는 거고 총선에서도 질 확률이 커지는 거니까요. 장해찬 같은 사람 어디 더 없나요? 국힘 입당 조건이 멍청함이라 아마 장해찬처럼 생기고 멍청함까지 갖췄다면 입당은 충분히 될 텐데 이참에 지원해보시죠. 국민들의 역적이 될 기회입니다.